그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의 의료가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 우리 그런 어려운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공공의료과 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오늘 이 대한 소아 산부인과에 대한 원나우 진료 체계, 그리고 주중 연장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데로 최선 다해서 마련했는데, 기자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정책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좋은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한번 개선할 거는 있으면 더 반영해서 하고자 오늘 언론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가 언론 브리핑을 하기 전에 김천 의료원장님께서 오셨는데, 김천 의료원장님은 김천 지역에서는 김천 제일병원도 있지만 김천 의료원이 제일 큰 병원입니다. 소아과도 운영하고 산부인과도 운영하고, 특히 산부인과는 분만과 산후조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현장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정경구 김천의료원장님을 먼저 모셨는데, 한번 얘기를 듣고 제가 인사 말씀을 듣고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구 원장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우리 도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 관계되는 내용을 브리핑하는데, 우리 현재 의료 사태를 겪고 있는 일선 특히 이제 공공병원의 원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시고 또 실제로 피부에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병원에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이 처리가 생각보다 점점 악화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과장들이 진료를 할 때, 그러니까 김천의료원의 이제 종합병원인데 김천의료원의 수준에서 치료가 힘든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에 대한 전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 예를 들면은 내과 같은 데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환자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보내는데 2시간 이상 걸리고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른 데에게 쉽게 얘기해서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또 치료받을 사람들에 대한 거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환자가 전원을 원활하게 안 되니까 나머지 할 수 없이 이제 김천의료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간호사나 또는 일반 직원들의
뭐 이런 그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비정상적인 진료로 지금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고 지난 한 6개월 동안 지속된 문제이고 또 앞으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점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현실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저 정책, 새로운 정책, 원아원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에 대한 거는 제가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산부인과를 올해 1월 달에 개원을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2명으로서 지금 24시간 분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매달 평균적으로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일선에서 경험하고 있는 의료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그 시스템이 보다 빨리 진행이 됐었으면은 우리 경상북도의 그 도민들의 특히 이런 자녀분을 가지신 분이나 산모를 가지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약간 늦은 아쉬움을 느끼고요. 그러고 아마 이런데 그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아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의료에 대한 거 제가 현장에서 이거는 의료원장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PPT 자료에 의해서 원나우 진료 체계, 그 다음에 그 주중 연장, 주말 휴일 근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 순서는 의료 현황과 우리 지역의 현재 의료 현황과 그 도정 방향 그리고 주요 사업 개요 또 이 사업을 통해 구축하려는 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의 의료 현황으로 현재 보면은 그 치료 가능 사망률 지역 현황을 보면은 이 서울 이거는 21년도 기준인데 인구 10만 명당 그 적정한 치료 인프라가 있었을 때 살 수 있는데 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그 인구 수입니다. 사망률 보면은 그 서울 지역이 30명인데 우리 도 같으면은 108명으로 그 3.8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입원 자체 충족률도 보면은 자기 지역에서 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인데 대구와 경북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17년도에 대구가 87.8%, 경북이 53.7%였는데 5년간 이 격차가 더 벌어져서 대구는 87.3%, 경북은 48.2%로 대구 경북 간에도 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취약지 비율은 전국에서 엄청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 많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대상 시군이 전국에 상대적으로 전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 산부인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취약 지역이 전국에 22개 시군인데 우리 도가 6개 시군입니다. 우리 도 같으면은 청송, 영양, 또 청도, 고령, 성주, 옹화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도 22개 시군, 전국에 22개 시군인데 경북이 4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경우에도 요즘 응급에 대해서 상당히 의료 집단 행동 이후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 지역 같으면은 전국 98개 시군 중에 우리 경북이 15개 시군이 응급 취약지역이다. 이런 상태. 혈액투석 같으면은 더 비율이 높습니다. 전국 11개인데 우리 지역이 3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열악한 의료 여건입니다. 또 산부인과 의원수를 보면은 전국에 1319개가 되는데 우리 지역은 48개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반면에 서울은 397개, 경기가 303개, 전국에 과반수 이상이, 반 이상이 수도권에, 경기 서울에, 여기에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거의 60% 이상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수에 봐서도 전국에 2,180여 개 소 중에 우리 지역이 73개밖에 안 된다. 엄청 열악한 여건이죠. 그리고 상모 신생아가 상급 대구시 상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유출 증가세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19년도에 추상기 질환 유출을 본 추상기는 20개월 이후에 상모 신생아 인데 19년도에 83%에서 21년도 93%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조사나 저체중아에 대해서 또 19년도에 79.7%에서 89.4%로 엄청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게 산모 신생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데 빨리 이런 부분도 상급 종합병원과 연계 협력으로 이런 시스템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종합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 도가 좀 많이 낮다. 이 얘기입니다. 내외 산소 이게 의료에 대한 네이밍을 브랜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사님 누차 강조하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우리가 필수 의료 분야를 우리가 빨리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4차 혁명시대 선투자, 두 번째가 저출생과 지역의료 선도원의 대시, 세 번째가 아펙K 경북 통합인 대구 경북 통합인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저출생과 지역 선도 모델 제시를 해갖고 지난해 저출생 부분에 있어서는 저출생 전쟁 본부도 출범을 했고 저출생과 전쟁을 위해 갖고 이 100대 실행과제를 6개 분야 100개 실행과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위해 갖고 재정도 1조 2천억 투자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이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역 여건이 우리 지역에 이게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태어나면은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하려고 하면은 일자리, 교육, 의료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 3대 축 중에 하나가 의료다. 그래서 지사 얘기하신 게 지방이 선도하는 지방 의료에 대한 공공 책임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산부인과 소아과를 먼저 제시해서 추진을 하지만은 앞으로 내과, 외과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좋은 정책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 대개조 차원에서 그냥 점증적인 이 변화가 아니고 대개조 차원에서 이 사고의 틀을 바꿔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도내에 어디서든 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1시간 내에 진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그 구체적인 뭐 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그 시책을 추진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상당한 고민을 거쳐가 타 시도에서 해오지 않은 그 없는 길, 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산부인과 소아과 1시간 내 접근, 진료 접근, 그리고 365일 야간, 주말, 공휴일 진료 체계를 우리가 마련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의료 취약 지역에는 의료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서 진료 공백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공공의료기관은 도립의료원, 군립의료원, 또 그 보건소 기능을 끼워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21개소에 연 21억 내외 정도 소요될 거로 합니다. 그 병원당 1억 내외, 많은 데는 뭐 2억 갈 수도 있고 적은 데는 5천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가 선정할 예정인데 야간, 주말, 공휴일 그 순환 진료를 할 수 있게 그 일주일 계속 한 병원이 진료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2개, 3개 병원이 이 요일을 정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려면 여기도 한 병원당 한 1억 내외 우리가 인력 지원, 그 다음에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그 3번째가 중증응급의료 서비스 협력 체계인데 이거는 이 앞에서 했던 중증산모, 신생아 이런 부분에 골든타임 내 진료를 위해 갖고 대구에 있는 그 종합병원, 파티마 병원까지 포함해서 6개 병원과 우리가 공공의료 협력 추진단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갖고 지금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세부적으로 한번 요 3개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취약지 그 상가, 소아과 진료 공백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대상 기관은 한 21개소 되고 그 상가 진료 기관이 8개, 소아과 진료 기관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보건기관은 이게 보건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죠. 울릉도 하고 그 다음에 울진 같은 데는 보건의료원인데 보건기관은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울릉도 이런 데는 그 시설 인프라도 그 진료 장비 같은 것도 보강을 해주고 인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 보강과 그 인력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우리 3군데인 포항, 경주, 안동, 적십자병원, 영주, 상주 이것도 국립적십자병원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로 정해서 그리고 이 경주 동국대 병원은 이게 원래 그 우리 지역의 6개 진료 권역의 충기 인력권으로 되는데 민간 기관 중에 이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동국대가 처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를 포함했습니다. 그래 사업 내용은 운영비를 지원 21억 정도인데 인력 채용과 인건비 수당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인프라 지원으로 촘촘한 상가, 소아과 진료 체계를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요 4가지입니다.
청송분보건의료원 같으면은 이 계명대학교 그 동산병원 상가 전문의 파견을 그 주일 내 이 바로 9월 그 6일부터 그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바로 첫 진료 뭐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약을 받아갖고 이 또 최고의 계대 동산병원이 상가에서는 대구 경북권에서는 최고로 경대보다도 더 뭐 저런데 그 예약이 엄청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울릉군 보건의료원 같으면은 이 소아청소 운영과를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요것도 9월 13일부터 인력 채용하고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4년 하반기부터 요 네 가지는 바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항하고 김천의료원은 소아과 기능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그 추가 뭐 우리가 인력을 뭐 지원할 예정이고 기능 보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남 의성에 있는 영남제일병원, 그다음 봉화에 있는 해성병원 같으면은 상가, 소아과 그 야간 진료를 그 요구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뭐 젊은 봉화 같으면은 그 예로 뭐 군청 공무원, 경찰서, 교육청 이 젊은 공무원 직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요구를 해서 원래 그 복지부 사업으로 이 소아과는 개설했는데 야간 진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서 요거도 그 연장 진료할 수 있도록 뭐 했습니다. 요 4개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그 민간 의료기관 중심 이 야간 주말 공휴일 순환 진료인데 이거는 그 62개 민간 의료원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 안내 또 우리 도의 이게 이 소아 산부인과에 대한 진료 체계 구축에 대한 이 도전 방향 이런 걸 설명해서 많은 병원들이 참여해서 이게 그 지역의 농촌 지역이라도 농촌 중소 도시에 있는 그 소아과 산부인과 관련해서도 뭐 그 야간 진료로 인한 진료 공백이 없도록 우리가 의료 혜택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중증응급 의료 서비스 협력 체계 조성인데 요 6개 기관 경북대학교 병원, 7곳 경북대학 병원, 요 대구 지역에 있는 그 6개 그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3월부터 지사님의 얘기로 그 공공의료 강화 협력 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례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요 병원장님들하고 우리 도립 산계 병원장님들하고 매 그 분기에 회의도 하고 정책과제 토론도 하고 지역의 의료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우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현역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거는 어떠냐면 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 지금도 우리가 이 작년도에 30억, 그 원래 24억을 그 의사 채용 그 임금비를 3개월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30억으로 3개월은 전체 그 일부를 지원해주고 원래는 24억인데 이 추가로 그 인력 채용 등 운영비 지원으로 의료원당 이거는 대학병원에 지원한 대학병원에 이제 개소당 1.5억 정도 1억 5천 그리고 이 전담 의료 코디네이터 역할은 뭐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지역에 진료받고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려면 전원이라든가 입원 수속이라든가 뭐 병실 뭐 이런 거
예약하고 이런 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우리가 이 좀 중증이나 또 이 시급성을 요하는 뭐 이게 병 의료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대학병원으로 콜이 오면은 이분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대학병원도 요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보기에 이런 수요도 있고 해서 우리가 요거는 코디네이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중증 응급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의 그 진로 한 라인을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 경북도는 복지부에서 이 시도 단위로 광역 그 대진료권이 있습니다. 시군 광역 그 시도 중심의 대진료권이 있고 전체 전국에 한 70개 중진료 권역이 있는데 우리 도는 6개 중진료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안 맞기도 하지만 복지부에서 이래 그 나눠놓은 뭐 진료권입니다. 그러면은 포항권에는 뭐 울진, 영덕, 그 포항인데 우리가 이 사업 중에 포항권에는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요 지역명이지만은 이게 오렌지색으로 된 거는 민간 병원이 참여하는 수입니다. 그래 하면은 포항거리는 12개소, 그러면은 포항에는 공공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고, 영덕 같으면은 민간 부분만, 울진하고 울릉 같으면은 공공 중심으로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개소수는 요 별도 표시예요. 그 경주권이 우리가 의료 권역 중진료권을 보면 이게 좀 잘 안 맞습니다요. 경주권은 보면은 이 경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경산은 사실 의료 이용은 대구로 다 가는 근데 영천도 포함되어 있고 청도도 포함 경주로 되어 있는데 청도도 보면 대부분 대구 진료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경주권에 이 복지부에서 갈라놓은 이 구분해 놓은 진료권 자체가 경주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적십자 병원이든 도립병원이든 공공기관 중심인데 원래 우리가 같은 노력으로 동국대 경주병원을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진료 번역에서 이쪽에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거는 의료법에 지역보건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경주권에는 없었거든요. 그때 민간의료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경주권에는 공공 부분은 이 경주하고 청도, 민간 부분은 경산, 경주도 민간 부분이 있고 영천하고 경산은 민간 부분 중심으로 이래 할 때죠. 그 안동권은 뭐 이래 앞에 설명 그린색은 공공이고 영양도 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그렇게 공공 쪽으로 청송군 보건의료원 중심으로 하고 반면에 의성은 이게 보건소보다는 이게 안개 쪽에 영남제일병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장내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이 병원 중심으로 우리가 기능 보강을 하고 인력을 지원해주고 할 예정입니다. 의성은 민간 중심으로. 구미건도면 똑같습니다. 그린색 성주나 고령은 이 민간 병원이 활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소 중심으로 상가 소아과를
역량을 하고 역량을 갖추고 김천 같으면은 뭐 공공하고 민간 같이 하고 구미하고 칠곡 같은 데는 또 이 공공 의료기관보다는 민간이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그 수준을 의료 수준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요. 영주권은 영주하고 상주 여기도 뭐 진료 권역이 영주, 상주, 영주, 예천, 봉안데 이 예천도 이게 지금 영주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뭐 참 한번 진료 권역을 나누면 현실에 맞게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예천이 실제로 안동하고 다 연계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주권은 상주하고 문경만인데 문경은 또 민간 부분만 공공이 보건소보다는 민간 병원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중심으로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육개소 고령 산모 미수가 저체중아 집중추어 중증 환자애들랑 의료 코디네이터 요는 우리가 아마 지금도 우리가 많은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대 칠곡병원 같으면 안동의료원에 신장내과 혈액투석 하는 분들을 한 달에 6회 정도 의사 6명이나 한 4명 정도가 매월 6회 정도 와서 작년 한 5, 6월부터인가 한 3천여 건을 혈액투석을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대학교에서는 안동의료원을 의사 전문의 파견을 통해가 신장내과 기능을 엄청 높여서 혈액투석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의 의료 불편을 좀 해소해주고 있고 많은 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고 좋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명 김천 의료원장님 오셨지만은 심장내과, 흉부 9분의 의사 정도가 주 4회, 5회 정도 와서 600여 건의 진료를 해줌으로써 김천 의료원에서 심장내과의 의료 수준이 그런 부분에는 좀 소외 분야였는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사분들이 와서 주 4회 순회 진료를 함으로써 또 그와 진료를 거쳐갖고 대구 병원 연계 전원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해서 김천 지역에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학병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의료 수준의 질 퀄리티를 높이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좀 고민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89개소 병원들이 참여해서 상가 진료 32개소, 소아과 진료 51개소, 대구권 종합 상급 종합 6개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아 산부인과 1시간 내 진료 그리고 이제까지 의료에 좀 의원수 의사 수가 적다 보니까 주중에 밤 8시 9시까지 진료 이런 혜택 그 다음에 주말 공휴일 진료 혜택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해결되지 않느냐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거를 위해 갖고 구체화시키기 위해 갖고 우리가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 상급 종합병원 간에 그 참여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업무 협약도 하고 또 이걸 우리가 그 지금은 올해도 이걸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을 국비건의 사업으로 우리가 제시는 해놨습니다. 그 앞으로 이걸 뭐 1, 2년 이래 하면서 이걸 국비사업 시켜야 된다. 이 국비건의 핵심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까지 이런 지역 그 상급 종합병원, 그 다음에 2차 공공병원, 그 다음에 동네 병원, 그 다음에 보건소 이런 그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이래 한 예는 없습니다. 다시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에 이 경북대병원하고 동산병원에서 파견 진료하는 부분도 좋은 정책으로 돼서 이 중앙 언론에 이 취재도 들어오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서 이게 그 이 국비 지원 사업에 이제 선도 모델로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사업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려고 하면은 예산 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적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더 두텁고 더 든든하게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이 지자체, 공공병원, 그다음 민간병원, 또 도민 여러분들 이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이게 해보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남이 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 또에 대해서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게 또 국비도 지원받고 전국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청년들이 머무름으로써 지역의 활력이 넘치고 사실은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료 여건이 갖춰져야 이 젊은 부모들이 애들 건강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 머무르고 이 지역이 정착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이 응급 의료에 대해서 언론 보도만큼의 위기 사항은 아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게 응급의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응급만 해가 안 됩니다. 뇌출혈, 그 다음에 사고, 수술 이런 거는 이 응급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배후 진료 전문의 치료가 돼야 되는데 전문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응급을 못 받는 겁니다. 못 받기 때문에 뺑뺑이가 이게 돌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문제는 이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증이니까. 근데 우리 지역은
대구하고 우리하고 또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은 상급 종합병원은 경주 동국대병원도 이 상급 종합병원은 아닙니다. 그 상급 종합병원은 뭐 500병상 이상 뭐 진료 과목 뭐 열 몇 개 막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이 종합병원이 21개이기 때문에 8개 100병상 이상 8개 과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순천향병원이 응급이 이제 뭐 응급이 의사가 6명이 이 전공의들이 나가갖고 이거 채용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공의 응급이 채용 부분에 있어도 이 응급실에는 응급 전문의가 뭐 몇 프로 있어야 되지만은 그분도 채용 기준을 응급의학과 과정을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참 전공의 과정을 거쳤는 분들이 많이 아니고 그 채용 기준을 좀 낮추는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고 합니다. 예. 올해는 추석 전후 2주를 그 비상진료대책 그 상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2주간은 비상진료대책 상시를 운영할 예정이고 그 구미권에 뭐 응급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있을 정도지만은 진료 공백은 뭐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진료 공백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구미 차병원에서 지금 채용 공고를 내서 곧 채용을 하고 할 겁니다. 하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 추석 연휴에는 이게 추석 연휴에는 일반 우리가 응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그 재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부분을 이 구분해서 진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일반 병원으로 몰리게 되면은 이 응급이나 이런데 진료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이 발열 클리닉이라 그래갖고 일반 진료하고 분리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이래 하게 되면은 이 진료 혼잡 이런 부분도 조금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권역 응급의료기관,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또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 또 응급의료시설이라고 또 8개 있습니다. 당직서는 그런 부분으로 이 체계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어려움은 뭐 없을 거로 판단하지만은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방면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갖고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 안동의료원의 그 심장내과, 그 김천의료원의 그 심장, 그 흉부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계대에서 오고 경북대 오는데 파견 진료입니다. 우리가 이 공공 부분은 인력은 채용 지원 부분은 거의 뭐 한두 군데 정도 1, 2명 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이 대학 병원들을 활용해가 파견 진료로 우리가 할 예정인데 파견 진료면은 그 한 번 하루 진료하는데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고 그에 반면에 그분이 파견을 오게 되면은 이 대학에 이게 진료 공백으로 인한 이 재정 뭐 수입이 결손이 생겨서는 아니기 때문에 대학 의료에
그 대학 진료 결선 지원이라고 그래갖고 40만 원. 그 하루 파견 오면은 16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공 부분은 인력 보강 채용 지원은 이 가능한 파견 쪽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 연장 진료에 대해서는 이 시군 단위로 2개, 3개, 시지역은 뭐 3개 정도 될 수 있고, 군지역은 한 2개 정도, 이게 순환, 월화수, 목금, 뭐 이런 돌아가면서 순환 진료하는데, 이 부분에 이 감독 총괄은 그 도에서 하고, 또 우리가 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 뭐 이 지도 감독을 공공의료 그 추진단 내에 그 사무국이 있습니다요. 이 구미 옛날 금호공대 그 캠퍼스부, 옛날 금호공대 캠퍼스 부지에 있는데, 거기서 또 그분들이 그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하고, 일단 그런 관리 감독 뭐 체계는 이 시군, 도, 공공의료보건 추진단 이런 협력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하지만 그 진료 과목에 대해서도 민간 의료기관은 그 지역 안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경영을 다 따지고 오기 때문에 소아과가 2개, 3개 원한다고 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비인후과는 이제 전공의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진료 과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두라든지 기관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도 저희들 감기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신도청 내에서 그 젊은 세대의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지금은 필수 의료라고 하면 정말 이제 뭐 상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진료는 하되 그 수익성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워낙에 이제 인구가 제한되어 있고 산모라든지 인구 어린아이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권한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울진군과 울릉에 대한 여건입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닥터 헬기는 안동병원에 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헬기가 전국에서 저희들 경북이 가장 많은 그 위급 환자, 말하자면 골든 타임을 놓치기 직전의 환자를 수송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그 목숨을 그 시간을 다투는 환자는 저희들이 닥터 헬기로 일단 1차적으로 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릉에서 닥터 헬기가 아닌 그래도 시간을 조금 요할 수 있는 부분은 해군 함정 또는 저희들 그 소방 헬기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헬기 부분은 저희들 그 닥터는 야간에는 헬기가 운영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울릉공원이나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백지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면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활용해서 전문 과목을 17명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공보위 외에 저희들 이번에 9월 13일자로 소아과 선생님 그 이화여대에서 나오셨는데, 소아과 선생님께서 좀 현장에 들어가셔서 첫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봉지기 선생님을 가급적이면 저희들 제도 권한에 모셔서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중증이나 골든타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존에 있는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후송을 해서 단 한 분의 목숨이라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급 수련 전공의 병원이 우리 도내는 10개 병원이 그 100병상 이상 되는 이 병원이 우리가 도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전공의가 파견되는 전공의가 있었던 병원이 그 10개소였는데, 일반 진료 부분에는 이 중소도시에는 아직까지
큰 뭐 진료라든가 외래 진료라든가 그 다음에 입원 수술은 조금 막 파업 전에 비해 한 10% 정도 올라온 상태지만은 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뭐 애로는 없는데 이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있고 참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첫 번째로 우리 지역에 안동의 안동병원, 포항의 성모병원, 구미의 차병원, 이 권역별로 이 북부, 서부, 동남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중증 응급 관련해서는 그 지역 응급의료 센터라고 9개가 있습니다. 9개. 그리고 군단위, 시군 단위로 그 권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20개, 전부 그래서 29개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안동하고 포항하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막 큰 그 전공의 분들이 거기에는 뭐 포항이나 안동이나 전공의 분들이 안동병원, 성모병원이 많은 의사들 중에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에 조금 뭐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간주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구미 지역의 이 차병원, 그 다음에 순천향병원은 이 구미의 차병원은 이 전공의가 이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고 그 순천향병원은 28명이었습니다. 28명이었는데 특히 그 차병원은 우리 지역의 권역 응급의료 서부 지역의 응급의료를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9명 그 공보의 중에 전공의 중에 그 응급의료에 관계하는 분들을 6명이 좀 빠져나가서 이 서구권은 응급의료에 좀 문제가 있을 그 개연성도 있고 좀 여러 어려움이 특히 그 이번 그 추석 연휴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싶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비상진료 그 협의체도 구성해가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병원의 그 지역에 의견도 듣고 하고 해서 그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그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용묵 기자님.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10케이스 정도 받고 있는데 김천 지역의 1년에 출생 신생아 숫자가 한 600에서 700명 됩니다. 근데 기존에 김천 제1병원이라고 그래서 한 병원이 그 출산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100명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김천의료원에서 출산을 이제 분만을 받기 시작하니까 올해만 해서 한 70에서 100년 정도 출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출산이라는 거는 뭐 다른 거고 틀려가지고 필수 의료, 다시 말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질도 중요하지만 의료 질이라는 거는 아주 어려운 병, 다시 말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중증 환자, 또 그 수술을 아주 고도의 수술을 요하는 환자, 그런 환자들은 의료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반적인 환자들, 일반적인 질환, 이거는 어디에서든지 다 가능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게 이제 김천의료원의 예를 봐도 그런 김천 지역에서 옛날에 100케이스를 했는데 김천 지역에서 200케이스의 출산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주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인프라가 없는 데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그 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라는 거는 전문의 들이면 어느 일정 수준의 레벨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경북엔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우리가 해서 도움을 주면은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레벨도 좋아지고 또 환자들이나 또 이런 가족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이거는 필수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중에서도 지역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고 또 지역에서 안 되는 경우는 어차피 대구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의료질에 관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인프라부터 축적을 해놓고 차츰차츰 의료질도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의료원장의 입장에서 1년 동안 우리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나서 느낌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저희 김천의료원의 예를 또 하나 들면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민간 산후조리원의 그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해서 조리원에서 우리 산모나 신생아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김천 지역에 산후조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구미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다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공공산후조리원 해서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200명, 300명이 우리 의료원에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신생아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연계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저출산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이게 지역에서 이런 케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출산의 개선에 아마 조금 일조는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김천의료원에서 저희가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질이잖아요. 의사들을 얼마만큼 많이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를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진에 대한 그 급여, 봉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지만은 급여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 돈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도나 정부에서 공공의료, 필수의료의 그 유지 발전을 위해서 적자나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해서 해줘야지만 이게 탄탄하게 가지 이게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서포트 해줘가지고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잘 공고하게 시스템을 만들까 또 재정을 갖고 올 건가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